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공문서 작성 등 교사의 학교 행정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 별도의 문서 접수 절차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성평등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8%에 불과하고 여성이 전혀 없는 곳은 8곳에 달한다며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낮은 여성 배포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 비율이 0%인 위원회가 8개, 여성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는 34개, 남성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도 2개나 있어요.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 미비도 지적되었습니다. 25개 지자체별로 사교육 실태 정도는 파악이 돼야 교육지원청별로 대책가 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공교육 활성화의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춤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대책 마련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는 보고자료와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전에 교장선생님들 유교실 없다라고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유교실이 있더라도 기자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좀 챙겨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 운영과 부실 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에 개원한 동작관악교육청의 노량진 초등학교 건설 유치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근데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이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8명. 이렇게 가능해요?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정하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립 유치원만 확대할 경우 사립 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다문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 정책은 여전히 열악하고 저조한 수준인데다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조차 부족한 상황을 꼬집은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수당이 지급 대상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 질의에서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 한편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 아이들의 뭐 어떤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꼬리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내일 이룸 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단지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그 범주와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4억 5천만 원을 전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개발한 연구비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 원씩 청소년 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업이 사후 처방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사업이 학폭에 관련된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그야말로 진짜 수십억을 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사후 처방적 그런 예산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학교 폭력 프로그램이 폭력이 발생한 이후 조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마음건강원,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또 그 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 정신건강교육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되게 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특성화고의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축소하고 내부 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파악하여 세금 낭비를 줄이는 한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로 취업 진로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장애학생 지원 담당 부서가 누락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겠죠.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